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제정된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업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를 두면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고 중간에 전국 한우협회 관계자도 연결해서 업계 입장까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리포트에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참 당시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요. 김영란법,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김영란법이란 것은 그 예전에 그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셨던 김영란 전 대법관님이 발의했던 법이죠. 지난 이번 3월 달에 통과를 했는데 큰 크게는 두 가지죠. 하나는 부정상탁 금지, 또 그리고 또 금품 수수 금지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돈을 받는 금품 수수 금지와 관련해서 어떤 농축수산물 같은 것들을 받는 범위가를 좀 그 예외를 허용해서 조금 더 그 농어민들의 어떤 피해를 줄여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왔는데 과연 그런 것이 어떤 입법 취지와 어떤 예외를 인정할 것인가에 두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법의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은 제외해달라 이런 주장이 지금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법이 시행이 된다면 그 명절에 선물 주고받는 문화가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타격을 크게 입겠지만 또 이것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다 보면 뭐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어서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말씀드렸듯이 김영란법 중에서 금품 수수가 문제되는데 김영란법의 금품 수수 금지와 관련된 규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그것이 금품이 받는 금액이 1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을 하고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것이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또 하나의 예외로서 사교적, 의례적인 목적의 범위 내에서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벌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예외 규정을 냈는데 그 규정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지금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행령을 정하는 범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와 관련해서 엊그제 국회에서 이와 같은 그 공청회가 있었죠. 근데 지금 그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를 어떤 꽃이나 화훼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원 정도, 그리고 또 이거 음식도 5만 원인데 이와 같은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 예외를 두자라고 했는데 이거 다른 건 몰라도 한우는 다 10만 원이 넘어버리니까 하나도 못 팔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를 했을 때에 법이란 것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이 입법 취지란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른바 반부패법으로서의 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그런 취지에 비춰봤을 때 과연 예외를 이렇게 또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도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초반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한우협회 관계자를 연결해서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 한우협회 황협 전무님이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요. 연결돼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한우협회 전무 황협입니다. 예, 오늘 연결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이 김영란법 시행령 적용 대상에서 한우를 제외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네, 그 이유를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한우뿐만 아니고 뭐 우리 화훼나 수산물도 이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제 협회가 있으니까 우리 농가들을 대변해서 이제 며칠 전에 국회에서 이제 한 적이 있고요. 우리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국익을 위해서는 FTA를 해야 되고 그 FTA를 하게 되면 온 국민들이 부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다른 분야나 그렇지만 한우라든지 농업은 상당히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 때문에 많은 이제 정부가 배려도 하고 특히 무역이득 공유대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막히고 이렇거든요. 여기다가 그런 것은 잘 안 되면서 또 이제 한우는 이제 명절 때 우리 10만 원짜리 이상이 93%나 되고 명절 때 한 1.6배 거의 2배가 더 팔리는데 이렇게 되면 엎친 데 덮친 격 수상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그런데 그 조금 우리 억울한 쪽, 뭐 좋은 법이기 때문에 일부분 피해를 보는 곳이 있으면 우리 정부나 이런 관련자들이 이것을 세심하게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어떤 자세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의 취지는 이해를 하시지만 이게 또 FTA에 이어서 설상가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예. 국민권익위원회는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이 제외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물론 법이라 그러는 것이 예외가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청탁 금지,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법인데 결국은 우리가 국가 신뢰도를 높이는 결과가 안 되겠습니까? 크게 네. 보면 국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인데 며칠 전에도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신뢰도가 42개국 중에서 39위, 국가 신뢰도가 34%밖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법을 만들 때 그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 예. 지금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 피해를 보는 분야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참 자상한 진짜 이런 연구가 필요한 것이 그래야 결국은 국가 신뢰도가 올라가지 이런 부분을 두고 전체 형평성이라는 말을 걸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예. 이것은 결국 다른 또 반사회 인사 예를 들어 불만족을 또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이시조선 때만 해도 세종대왕께서는 이렇게 안 했어요. 지금은 국회가 있고 민주주의라 그러지만은 이시조선 세종대왕 때 보시면요. 세제 토지세를 하나 개선하는데 이런 불만 저런 불만을 다 시도해보고 그 왕권이 지시를 했는데도 13년 동안 시험해서 소위 조정회의에 5번 부결을 당했어요. 네. 그러면서도 세종대왕 이걸 보살펴 진짜 피해보는 데가 없도록 13년 만에 가결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물론 좋잖아요. 우리가 이 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법을 만들면서 왜 이런 억울한 부분을 소홀히 하느냐. 예. 여론에 따라가고 정치에 따라가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결국은 부패 방지도 좋지만 결국은 국가 신뢰도를 높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 억울한 부분이 극히 소수이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보살펴 주는 것이 소위 결국은 국가 신뢰도를 높이고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네, 국민권익위가 주장하는 이 형평성에 대한 부분,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이 주장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다. 그렇죠. 저희가 예,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제 끝으로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예. 결국에는 이게 이 농축수산물 한우를 포함해서요. 예. 김영란법 시행령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대응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령은 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그 대통령령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속사정을 좀 모를 수 있거든요. 선문에 피상적으로 난 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저희들은 특히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결국은 국가 청렴도 내지는 국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억울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좀 들어주실 것으로 그렇게 봐요.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해지면 참 어렵잖아요. 엄청난 불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나는 권익위원회가 대통령령을 만들 때 꼭 우리 국무위원들이 이런 사실을 들어주는 것이 국무위원들의 자세고 이렇다고 볼 때 예.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관철 안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난리를 피우고 대모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맑은 사회 우리도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취지는 좋지만 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좀 촉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한우협회 황엽 전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우협회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농축수산물 입장에서는 소비가 침체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치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엊그제 있었던 그런 그 토론회에서 예. 특히 이제 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나름대로 이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얘기를 했었죠. 예. 어떻게 보면 이 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기셨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취지를 얘기를 했고 예. 보면은 그 경북에 보면은 마늘 한우로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의성 쪽의 지역구를 둔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전체 생산량의 한 40% 정도가 추석이나 명절 같은 때 하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한우 농가가 너무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일부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농가의 어떤 손을 들어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영란법 소관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것이 형평성상 제외하기가 쉽지 않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새정치
새정치연합 간사인 그 김기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조금 더 현실화하는 그런 점은 할 수가 있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농산물을 완전히 예외로 인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네. 결국 그 특히 이제 그 새정치연합 그 여당의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제 발언이 좀 논란이 되니까 예. 말을 약간 그랬죠. 수정을 하고 해서 예. 어떤 제외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여야 간에 어떤 논의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약간 발을 빼고 있는 입장인데 예. 그만큼 어떤 여론의 눈초리가 매섭다는 것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법의 취지, 결국은 우리나라가 부패로부터 네. 완전히 방지를 해서 국가 경쟁력을 한번 높여보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리는 식으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고 예.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때 그와 같은 것들을 미세 조정해 나가는 그런 어떤 정책적 방향, 큰 틀을 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 김영란법 시행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긴 한데요. 그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뭐 과잉 입법이다. 네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아무튼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좀 법을 다시금 우리가 보고 재검토를 해서 손질할 부분도 또 손질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변호사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고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수정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은 과잉 입법이다. 예. 또 해서 시행되기가 이제 한 1년 남짓 남았으니까 그동안 많이 대폭 고쳐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봤을 땐 그와 같은 것은 어떤 기득권 세력의 어떤 그 개혁 입법에 대한 반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예. 실제로 국민들이 왜 그와 같은 그 정치권의 반발에 불구하고 국민들이 왜 이 법을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치권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지난번에 과잉 입법 얘기가 나왔던 것이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사립학교 교원에까지 이렇게 확대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청렴도를 한 단계 끌어당기는 사실 이번에 지금 내일 모레면은 광복 70주년이 되는데 예. 국가 경쟁력을 이걸 통해서 한 단계 도약시키자는 그런 국민적 합의가 있는 법이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예. 말씀드렸듯이 미세 조정 이번 하는 것처럼 이제 과연 한 10만 원 정도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가 예. 아니면 20만 원 할 것인가 그런 시행령을 통해서 건전한 시민들의 어떤 상식을 시행령에 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예. 나아가서 사실 김영란법이란 것은 이 두 가지를 넘어서 이해충돌 방지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 빠져버렸습니다.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안도 한 번 더 충분히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남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재검토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